반갑습니다. 벽광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비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또 확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비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비견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육친들과 다자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상정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공부해보자는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비견이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기둥에 네 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자리별로 본다면 총 8자리인데,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저기 주인공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7자리가 됩니다. 그죠? 8개 중에서.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기를 갑목으로 들었으니까요. 갑목 사주라고 한다면 그 또 다른 비견인 갑목이 천간에 어디에 와 있느냐, 또는 지지에서는 인목이 어디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실제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 연주라고 돼 있는 것에 보시면 뭐 연주의 그 연간의 외적 성향, 그 다음에 이제 월주 월간에는 사상 언변, 그 다음에 이제 일주는 이제 일간 주인공이겠죠. 그 다음에 시주의 이제 시간에는 내적 성향, 뭐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단어들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또 잠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판서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연주에서 있는 이 연간은 그 사주 주인공이 외적 성향이라고 되어 있죠. 외적 성향. 그러니까 외적 성향이라는 것은 다른 타인에게 비춰지는 모양,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로 이제 그 사람과 대면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성향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가장 외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외적 성향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마련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내면적인 것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외적 성향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인간관계를 이제 쌓아 나가는데, 어쨌든 외적 성향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이 연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월간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언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을 뭐 두서없이 하는 사람. 그래서 언변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뭐 조리 있게 잘해서 뭐 논리적이하게 얘기하느냐, 막 두서없이 그냥 뭐 결론도 없이 막 중언부언 떠드는 사람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월간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그 사상, 그런 것들이 곧 이 언변, 언행으로 이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여기 일간은 주인공이니까요. 요건 빼고요. 자, 여기 이제 시간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의 내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적 성향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그 정신적인 내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러한 정서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정서적. 그 플러스 종교적 성향도 여기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이런 정서적인 면보다는 좀 뭐 활동적인 사람이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종교 같은 거는 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냐.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볼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영역이 여기가 훨씬 넓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영역이 좁죠. 그래서 이쪽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쪽은 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외적 성향은 잘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외적 성향에서는 뭐 활발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내적 성향에서는 그렇게 활발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외적 성향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조용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뭐 투사적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더라.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각 육친이 어떻게 포진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되고 바뀌겠죠. 자,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지지들, 이건 조부라고 되어 있는데 조부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자, 요거는 이제 부모. 자, 여기에 이제 놓이면은 이제 그 집안을 보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자식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가족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자리에 이제 어떠한 글자가 놓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그참 참고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면 형제는 어디다 봅니까? 이렇게 뭐 또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보통 그래서 조부가 살아 계실 때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조부 때가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셨거나 하면 이제 부모가 조부 자리로 승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형제 자리로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대외 성향, 사회 성향, 개인 성향, 사적 성향이라고 제가 좀 써놨죠. 요 밑에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요. 자, 그거는 이제 대외 성향이라는 건 이 사람의 활동 영역이죠. 활동 영역이 대외적으로 어디까지 주로 미치는 사람이냐. 뭐 우리나라 뭐 어느 도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우리나라 전체냐, 아니면 뭐 해외까지도 나가는 거냐. 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활동성이 많은 사람은 막 해외와 인연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 건너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요 자리에, 이 조부모 자리에 있는 글자와 관계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 성향은 즉, 이 사람의 직업적인 요소와 연관지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인 성향은 결국 배우 주인공 밑에 붙은 글자 일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도 되고 배우자의 관계도 되지만 개인적인 그 사람의 어떤 성향입니다. 어떤 성격, 뭐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 자리 겸 개인적인 성향도 드러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적 성향은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뭐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이라든가 혼자 뭔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나타나. 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조용히 앉아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시를 짓는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악기 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활동적으로 뭐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혼자 있을 때 사적 성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런 것들로 결정을 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걸 이제 각 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궁에 이제 어떤 글자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궁성의 이론이 됩니다. 합쳐서 궁성의 이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주안점은 사주에 있는 각 기둥별 8자리의 그 위치별로 나타나는 요소들, 요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지금 우리 여기 우리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8자리에 드러나는 고유적인 그런 성분들, 성향들, 이런 것들을 정립해서 이게 정리한 것이죠. 자, 이제 이어서 그 비견, 지금 우리가 비견을 하니까요. 이 비견의 글자가 각각의 그 7자리죠. 일간을 빼고 나면 7자리에 위치했을 때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를 보시면요. 우선 먼저 이제 연주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주. 자, 연주에서 우선 연간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연간. 자, 연간에선 지금 외적 성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사람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부적으로 보이는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간목이다. 간목이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비견인 간목이 온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연간의 비견인 경우에는
좀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성향. 그래서 약간의 승부욕이 좀 있어 보이는, 승부욕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좀 지기 싫어하는 성향, 좀 꼭 이겨야 되겠다, 나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활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활동적이다, 활동성 있게 보인다. 자, 이것이 이제 연간에 드러나는 그 비견의 경우죠. 자, 이게 만약에 연지다. 자, 연지는 그러면 조부모 자리자 이제 대외적 성향이라고 그랬죠. 자, 조부 자리에 비견이 와 있다. 그러면 이제 조부 자리에 비견이 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직 그 통근의 이제 그 왕상 휴수사에 대한 설명을 아직 특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일단 조부 자리에 통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조부모 인자와 내가 통근이 되는 비견, 여기 이제 요 자리에 인이 왔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근의 요소니까 나의 그 소년 시절의 어떠한 의지, 즉 그 조부모에 대한 의지가 되겠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첫째.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성향으로 볼 때는 그 활동 영역이 이제 조금 굉장히 영역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비견이라는 것은 서로의 활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대외 성향은 이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활동 영역이 굉장히 다변화하면서 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극적이지 않은 좀 넓은 영역을 쓰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제 요렇게 하면은 요 대체적으로 연주에 대한 해석은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주로 보겠습니다. 월주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월주로 보면은 이제 월간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언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은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독립성이 일단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뭐든지 하고, 그다음에 주체성,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나왔던 여기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성향이지만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월간에 만약에 이 비견이 만약에 존재하게 되면 그러한 그 승부욕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견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식 그런 것이 매우 강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성 때문에 이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행동으로 즉각적 반응을 하는 형태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뭐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법보다 주먹이 먼저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나쁘게 설명을 했다면 어쨌든 이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빨리 움직여서 그냥 보여주는 게 속편하다. 이런 즉각적인 활동성과 즉각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걸 지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잘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좀 친절한 말투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지가 되겠죠. 자, 월지는 부모 자리니까요. 부모에게 이제 내가 통근이 되면 이제 내가 이런 걸 왕이라고 그랬죠. 왕에게 통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모 자리에서의 강력한 의지처가 되는 통근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 인자는 나에게 굉장히 강한 힘을 제공하죠. 그래서 나름 힘을 주는 부모, 그 다음에 형제도
그러니까 나가 같이 또 힘을 주는 형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월지에 이제 인이 놓였다 이렇게 보이면 간목한테. 자 그렇게 되고요. 사회적 성향으로 보면은 비견의 어떠한 사회적 성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체 의식 또는 합자적 행동 양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 또는 이러는 뭐 이제 무슨 모임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단체를 형성한다든가 또는 조직에 가담한다든가 하는 식의 어떠한 공동체적인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행동하는 형태의 양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회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주가 만약에 이제 월지에 임목을 놓아서 통근이 되어서 사주 구조가 매우 좋다면 이런 합작적 사업도 가능하죠. 예, 이런 걸 이제 동업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 성향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주를 볼까요? 일주에서는 이제 일간 간목은 빼고요. 밑에 일지를 보게 되면 이제 배우자의 성향이 비견이 놓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우 배우자에 대한 성향도 일단은 친구 같은 배우자 그런 상을 자기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부담 없이 항상 친구처럼 이렇게 활동적이고 같이 뭔가 하고 이렇게 친구같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하고 집안생활도 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많이 나타나는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또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배우자라는 것은 서로가 이성이 배우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 같은 요소에서 이 이성의 배우자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성에 대한 매력이 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반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면이 이제 부부간의 조화에서는 약간 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겠느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이 개인 성향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 주로 그러니까 그렇게 비견이 놓인, 인이 놓인, 갑인 이런 일주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고 한마디로 이제 가만히 있진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활동적이고 주체적이고 막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좋아하고 이렇게 좀 가만히 앉아서 정적이며 이 정서적 좀 다소 정서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요소의 개인 성향으로 많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주를 한번 볼까요? 시주에서 이제 시간. 자, 시간은 이제 내적 성향이라고 그랬죠? 시간에서 이제 시간은 내적 성향이자 그 사람의 가장 내면적인 심리 또는 종교적 성향 이런 것이겠죠? 여기에 이제 비견이 놓였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앞서선 강의에서 주로 이 비견이라는 것이 이제 같이 탈재를 즉 재물을 탈재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돈을 아끼는 성향, 구두쇠적 성향. 그 다음에 이런 돈을 아끼는 성향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교 생활에는 맞지 않는다. 왜? 헌금 내는 게 아깝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교적 성향성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내면 그런 것은 좀 어렵고 주로 이제 활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도 여러 가지 자기의 활동성을 많이 강하게 또는 독립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성향이 되겠죠. 자, 이제 시지가 되면은 이제 요 자리에 인이 놓인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식 자리에 이제 비견이 놓인 거죠. 자식 자리에. 그럼 자식이 말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재물을 빼앗아 가는 요소. 그러니까 빨리 유산 달라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면도 되고요. 다 따르고 이제 얘기하면 사적 성향에서는 주로 자기 취미 생활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운동, 스포츠, 레저, 뭐 이런 다양한 활동성 취미나 개인 생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각 궁의 의미에 따라서 한번 이 비견이 이 일간을 빼놓고 나머지 7자리에 이제 각각 붙게 되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거나 또는 해석해 볼 수 있는 의미들을 짚어봤어요. 자, 이런 요소들을 기초 시간에 좀 다져 놓으시고 기억해 두시면 이제 그 육친을 공부해 나가면 나갈수록 다양한 키워드들이 붙게 마련인데요. 그러면 이제 해석의 방법도 좀 다변화하고 더 복잡해지죠. 그런 것들과 이 기본적인 패턴에 대한 그 인식을 기초를 다져 놓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자꾸 이렇게 해석의 포인트를 갖다 붙임으로 해서 육친적인 해석을 더 화려하게 또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각 궁에 이제 비견의 글자가 이제 놓이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해석의 요소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견에 대한 그 육치는 모두 설명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몇 강을 통해서 비견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되게 많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겁재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벽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